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또 장소를 이쪽으로 한번 옮겨봤어요. 네, 데스크 쪽으로 한번 해보니까 또 이게 또 데스크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좀 이렇게 하면서 변화를 좀 줘가면서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했던 조언이 심플함이었죠. 심플함. 심플한 것이 돈이 된다. 짧게 사실 유튜브 시간 없으면 길어요. 20분도 기는데 사실 제가 멘토라는 것을 했을 때는 한 6시간씩 7시간씩 해적도 있고 한데 사실 그 감이라는 것을 전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누군가를 멘토링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그 의미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자기가 살아왔던 시간에 대해서 그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여러 가지가 다 불공평하지만 한 가지 공평한 게 있죠. 바로 수명입니다. 제 아무리 부자, 권력자, 독재자도 100년은 못 살죠. 대부분 다 죽음을 맞닥뜨리고 결국은 예, 어떻게 보면은 거지도 부자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건희 씨 같은 분들도 사실 70대를 좀 넘겨서 사망을 했죠. 지금 말하자면 제가 이제 멘토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 인간의 경험보다 더 소중한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책에 나온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우리가 사실은 150년대, 제가 이제 본부장이 시대를 말한다나 금융을 말한다 해서도 얘기했지만 150년 정도 된 멘토가 제일 좋다. 말하자면 100년 전, 2000년 전, 2000년 전 호메로스라든지 호모레스죠. 그리고 또 투타키데스라든지 소위 로마에 나온 로마 시대나 또는 그리스 시대에 나왔던 그런 분들의 어떤 글 이런 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영감이 있고 인간 본연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을 그 자세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책인 건 맞지만 그리고 우리는 현실에 땅을 두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 시대하고 어느 정도는 좀 맞아 들어가야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좀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2000년, 3000년대에도 전에도 다 똑같았다. 우리 영감님들 하시는 얘기들처럼 5000년 전에도 사람은 똑같았고 10,000년 전에도 똑같았다. 맞습니다. 10,000년 전, 20,000년 전에도 똑같았겠죠. 피라미드를 건설했을 때나 또는 만리장성을 쌓았을 때도 인간의 욕망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았다고 그래서 아담 스미스도 얘기했죠. 도덕감 전문에서. 근데 제가 이제 150년 정도 된 그런 어떤 선배가 왜 좋으냐. 지금 현실을 담아가면서도 관조적인 야세를 취할 수 있는 그 적절한 시간대가 제가 봤을 때는 한 150년 정도의 소년 그들이 썼던 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약간 빅토리아 시절에 여기 뒤에 나오지만 그런 어떤 영국 대영제국 말기에 나온 그런 어떤 서적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그때 나왔던 20세기 초반에 나왔던 그런 어떤 데이비드 린 감독의 어떤 그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좀 영감을 얻는 것도 어쨌든 그때도 자본주의 시대였고 지금도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참 나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본주의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한테 자유를 준 시대입니다. 개인에게 자유를 준. 말하자면 너희들이 능력보다 한번 해봐라. 당신의 능력에 따라서 당신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얘기가 이제 자본주의인데 근데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큰 부자만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자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얘기가 이제 대별이 되면서 결국 이제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공산주의 사시는 분들이 더 자유롭게 사느냐라고 보면은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안 드려도 러시아의 푸틴의 독재자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이런 분들 그리고 좀 북한 시리아 이런 리비아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봤을 때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대부분 다 잘 살든 못 살든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공유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마저도 박탈당하는 사회가 이제 그런 사회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긴 좀 뭐하지만 그래서 결국 멘토라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대에 좀 맞아가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줄 수 있으신 분 그리고 그 분이 하는 얘기를 저는 멘토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멘토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가시면 뭐 저희 부사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 멘토세요. 20 적어도 저보다 한 20살 먼저 사신 분들이죠. 제가 또 사실 어떻게 보면 150년 된 어떤 그 분들의 서적도 읽지만 또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저보다 좀 앞서 사신 분들이 사실 최고의 멘토예요. 그분들이 제일 좋아요. 너무 짧고 뭐 5살, 뭐 10살 형들도 물론 좋은 멘토가 될 수 있겠지만 15살 이상의 분들이 멘토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15살 이상이 되신 분들은 나하고 경쟁자가 아니에요. 아마 좀 그분들 스스로도 내가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플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안 드는 나이, 그 차이, 이게 바로 15에서 20살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나시는 분들은 내가 나한테 뭐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배가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50년 된 정도의 서적은 뭐냐면 지금 현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관조적인 모습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그리고 15세 이상의 어떤 멘토를 들으면 뭐가 좋냐 나한테 정말 진심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한테 시기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뭐 섹스피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역대 모든 소설 특히 섹스피어 같은 가장 많이 그 인간의 감정을 묘사했어요. 바로 시기심이죠. 인간이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게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참 크게 발동을 해요. 누가 잘 되는 것도 참 배 아프고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제 대학 동기라든지 또는 고등학교 동창들이 잘 됐다고 막 소리를 쳐주고 싶은데도 마음속으로는 왜 난 저만큼 못했을까 참 아쉽다 뭐 이런 어떤 약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좀 자격지심 같은 것이 들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또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다 소위 얘기해서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주는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억압하고 인간의 시기심은 없어야 된다, 모두가 다 공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공산주의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어떤 멘토의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심플한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뭐하지만 좀 책에서 쓰기에는 좀 뭐한 얘기인데 긴 호흡을 좀 가져라 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뭐 제가 어떤 목사님 말 같기도 한데 이건 사실 뭐 제가 뭐 성경을 많이 읽거나 저도 뭐 성경을 예전에 좀 읽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제가 살아온 어떤 삶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젊은 분들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에 사실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돈 버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게 제일 쉬웠어요.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어떤 서울대학 가는 게 제일 쉬웠어요. 사법고시 보는 게 제일 쉬웠어요. 그러지만 우리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 같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같은 경우도 서울법대 중앙고등학교 나와 서울법대를 나오고 수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사법고시를 9번에 붙였어요. 그 이유는 사법고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좋으면 당연히 이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공부도 어렵고 돈 버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 버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그래도 웬만큼 좀 살아가는 중산층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부자 이런 사람들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대부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뭐 버스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뭐 누굴 만나든 간에 그냥 웬만큼만 살아도 그 사람들은 존경할 사람들입니다. 왜? 사실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중간적인 입지를 가져가면서 남한테 빚 안 지고 자기가 돈 벌면서 어디 가서 뭐 외제차 끌고 다니고 아니 뭐 그냥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또 가고 싶은데 가서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 당연스럽게 여겨지지만 이 사회의 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그게 가능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한민국도 우리가 겉으로 보일 때는 뭐 다들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다들 다 여한이 있고 많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아주 잘 사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또 특히 뭐 제가 다니는 회사도 성공하신 분들이 오시는 데예요. 아주 대한민국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들. 뭐 정말
명함만 내도 다 아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정말 성공하신 분들이 를 제가 서비스해드린 쪽이 바로 저희 이제 제가 다니는 곳인데, 제가 그분들을 보거나 또는 제가 지금까지 뭐 이전 직장은 또 제가 금융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돈 많은 분들 많이 봤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16년을 제가 어떻게 보면 본부장을 했습니다. 금융권에서 본부장을 했고 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공통점은 둘 다 참 잘난 사람들 많이 보는 거죠. 참 잘난 사람들이 많구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잘난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거나 이 잘난 사람들하고 얘기해보 어떤 그 민원을 받거나 클레임 얘기를 하고 또 일적인 얘기를 할 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다들 뭐냐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계획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이 계획이 있다는 것은 인간을 참 긴 호흡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긴 호흡을 한다.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주식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뭐 나스닥이 좀 보니까 어제 그저께까지 계속 떨어지고 벌써 한 1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기가 이제 생때같이 만약에 한 100만 원을 어렵게 어디 가서 뭐 택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한 달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한 300만 원 벌었다 칩시다. 근데 자기가 그 300만 원을 만약에 한 일주일 전에 나스닥에 넣었으면은 그 300에서 100만 원이 300에서 30만 원이 빠집니다. 그냥 없어진 거예요. 10%가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300만 원 벌기도 힘들었는데 거기 30만 원을 벌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상자를 날라야 되고 또 얼마나 무수하게 많은 뭐 깜뽕 그릇을 옮기든지 뭐 택생을 닦든지 해야 되겠죠. 아니면 뭐 고급 근로자라고 별반 다른 건 없어요. 결국 지식 노동자도 힘들어요. 하루하루. 네, 지식 노동자는 더 힘들죠. 사람을 응대하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공정 과정이 좀 더 세밀할 뿐이지 아주 고달픕니다. 이런 고달픈 삶을 사는데 그 정도를 잃었을 때 이 마음이 어떨까요? 매우 아프단 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증시든 뭐 투자를 한다, 뭐 코인에 넣는다, 또 뭐 땅을 사가지고 뭐 부동산을 샀는데 뭐 떨어졌는데 올랐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할 때 우리가 투자의 개념을 살든 또 인생에서 뭐 시험을 봤는데 뭐 성적을 잘못 써가지고 폭락을 하고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봐가지고 뭐 한번 답안지 밀렸어가지고 막 반에서 한 제가 그래도 못해도 그래도 뭐 강남 여기 웬만한 고등학교에서 반에서 한 3, 4등 안에 들었어요. 5등까지도 아니에요. 한 3, 4등 안에 들었는데 그걸 했는데 한 20등 되더라고요. 답안지를 밀렸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게 한번 딱 걸쳐지면은 뭐 투자에서 약간의 뭐 손해를 본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10%의 손해. 근데 대부분 뭐냐면 그렇게 하면 밀렸고 뭐 이런 거 또는 10%의 손해 이런 게 나중에 한 20년, 30년 지났을 때는 20년, 30년까지 뿐이에요. 한 5년만 지나도 또는 1년만 지나도 야, 그 별거 아니었는데 완전히 별거 아니었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점수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런 정도의 흔들림에 버티지 못해요. 그 정도의 흔들림에 마음을 상당히 아파하고 며칠 밤을 잠을 못 자고 결국은 본인의 페이스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 좋은데 너무 템포가 빨라요.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금방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뭐 유틸리티가 좋잖아요. 디바이스가 상당히 그 컴퓨터 디바이스가 매우 좋아서 뭔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기다리게 하거나 뭔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빨리 응답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여기서 많이 보는데, 물론 속도가 빠른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요즘 워낙 빠른 것을 많이 또 중요시 여겨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사회에서 아주 잘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또는 뭐 중산층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조급하거나 속도감 있게 살지 않습니다. 의외로 매우 지루하게 살고 매우 느긋하게 살고 정말 느리게 삽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공한 얘기를 하는 것은 지루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성공했겠어요? 해봐요. 근데 제가 100명, 200명, 1000명의 성공한 사람들, 가상각색의 성공한 사람들, 그 규모를 떠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대와 들을 만도 해요.
꼭 말씀을 드리지만 긴 호흡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긴 호흡. 물론 우리가 만년 천년 사는 어떤 그런 뭐 우리가 못탈한 존재, 이모탈한 존재가 아니고 못탈한 존재죠. 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100년 안에 죽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안에 죽고 뭐 정말 오래 살아도 110년 안에 죽는 겁니다.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뭐 긴 호흡으로 살면 언제 그렇게 빨리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그건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이론이 뭐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40년, 50년을 살아보니까 잘 사시는 분들은 빨리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제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아버님 같은 분들을 봤을 때는 저희 아버님을 제가 상당히 뭐 존경하고 또 살아오면서 저를 많이 존경했기 때문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늘 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또 표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그런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제가 그분이 살아오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급해. 너무 급하단 말이죠. 근데 이 급해가지고 그냥 빨리 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급해서 뭔가를 빨리 했는데 그분이 빨리 가서 아주 호의호식을 하고 뭐 잘 살고 이러면 좋은데 또는 뭐 주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빨리 가고자 뭐 27살에 뭐 바로 뭐 대통령 뭐 비서실이 되거나도 뭐 최연소 장관이 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잘 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계 보험사에서 최연소 본부장을 했는데 그때 제 대학 선배 한 분이 뭐 매일경제신문에서 이제 부장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죠. 60 넘으셨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최연소가 아니라 최장소가 되어라. 물론 그 약속은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지금 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최장수 본부장인 것 같아요. 16년을 했으니까 참 많이 오래 했죠.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역시 긴 호흡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빨리 10년 안에 끝내야 되겠다. 40대 초반에 파이어족이 돼서 빨리 인생을 끝내고 그때부터는 은퇴하고 놀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이 상당히 길어요. 인생은 상당히 길고 인생은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돈은 심플해야 버리지만 인생은 심플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인생은 심플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건 심플해야 돈을 벌지만 인생은 절대로 심플하지 않다. 그래서 세상을 심플하게 보면 또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긴 호흡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우리가 무시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그것은 계획이 있다. 이거 계획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뭐 계획이라는 것은 너무 이제 포괄적인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사이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긴 호흡을 가지고 세상을 좀 봐야지 여러분들께서 최종적 승자가 될 수 있고 뭐 굳이 뭐 최종적 승자까지도 아니에요. 지금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승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당황해하지 마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지금 뭐 어떤 뭐 투자를 하든 인생에 또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뭐 학교를 다니시든 간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고 좀 더 멀리 아마 바라보시면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집니다. 뭐 너무 길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길게 와서 손해보는 분들을 본 적 없습니다. 짧게 와서 손해를 보는 거지 길게 보면 무조건 이깁니다. 제가 지난 시간 제가 3년 전에 4년 전인가 이 자리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했던 말 불후의 명언이죠. 단박명지 영정치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제 죽기 직전에 참 많은 뭐 여러 가지 물론 가상인물이잖아요. 물론 있긴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가상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더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가상인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하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자식들을 불러놓고 했던 말이 바로 단박명지 영정치원. 단박하게 자신의 뜻을 밝힐 줄 알아야 되고 영정치원. 어떤 일을 도모할 때 항상 멀리 보고 지금부터 그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마음으로 가져가죠. 이제 달아나야 된다는 거죠. 영정치원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은 멀리 있어야 되고 롱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 지금도 그 얘기는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목표 없이 성공하라는 얘기를 저는 항상 했습니다. 왜 목표 없이 성공을 하고 있냐면 매일매일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자가 목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목표는 정말 길게 있는 거죠. 정말 큰 목표를 가진 자만이 참을성이 있어지고 그리고 웬만한 것에 있어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 같은 시대 21세기에 그런 어떤 꼰대 같은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꼰대 같았다고 얘기를 들어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살면 다 깨달아질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될 그 얘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지만 긴 호흡으로 계획을 세워 가시면서 긴 호흡으로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